우리 아이는 왜 말을 안 하지? 왜 말이 느리지? 고민이 많으시죠?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되진 않는가요? 아이가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엄마 아빠한테 있습니다. 옹알이가 끝나고 이제 단어와 또 문장을 조금씩 말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아이 말이 느려지면 또 그것만큼 불안해하는 경우가 또 없더라고요. 맞아. 혹시 발달이 지연되는 건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우리 지났는데도 별로 말할 생각이 없는 거야. 18개월부터 단어를 말하기 시작해서 24개월부터는 얘기하더라고. 우리 애기는 평균적으로 그냥 잘 해야. 저희 아이가 좀 유난히 말을 빨리 했어요. 유난히 빨리 했죠. 몇 개월에 했지? 돌 지나서부터 단어는 이야기했고요. 바다에 19개월인가 20개월에 갔을 때 바다가 반짝반짝해 엄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 풀 문장. 바다 예뻐 이 정도 수준이야. 맞아. 그리고 좀 말을 빨리 해서 그냥 그렇구나 했는데, 제가 육아서를 또 읽다 보니까 말을 빨리 하는 방법에 제가 몇 개 또 부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나서 이 주제를 찾아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신체 발달, 정신 발달, 정서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전제로 하고요. 오늘은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면 % 말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왜 우리 아이가 말이 느린지, 혹시 여기에 해당되고 있진 않은지 우리 엄마 아빠의 행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 그냥 무시한다. 아기가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냥 반응을 안 하고 반응 안 한다. 옹알이 비슷하게. 혹시 이러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랬어? 물이 마시고 싶어? 약간 이렇게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릴 때는 단어와 문장이 부정확하고 발음도 부정확하니까 알아듣지 못할 말하면 그냥 무시하는 엄마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입 밖으로 내는 소리에는 다 의사표현이고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뭔가를 말하려고 하면은 그 뜻을 찾아주는 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그런 강사 뭐 이거라고? 이렇게 하는 게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엄마 자기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문제야. 그 감정이 막 상하던데 나는.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면 무시하고 싶어서 무시하는 엄마는 없을 거예요. 근데 왜 무시하느냐? 아이들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못 알아들으면 짜증을 내. 아니. 아니라고 막 이렇게 되니까 엄마들이 그냥 그 과정이 싫어서 많이 무시를 하게 되죠. 근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의 의미를 찾아주셔야 돼요. 귀찮고 힘들어도 몸짓과 행동의 제스처도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최대한 그 뜻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오랫동안 젖꼭지나 젖병을 사용한다. 이것도 아이의 발화를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내가 공갈적국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계속 그 공갈적국스를 오래 빠는 아이들은 옹알이 할 기회를 놓쳐버리기도 하고 이 빠는 근육과 말하는 근육이 약간 다르대요. 그래서 어느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경우. 빠는 근육만 너무 발달을 하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 맞습니다. 빠는 것과 부는 것은 다르고요. 말을 하는 거는 호흡이 밖으로 나가는 경우인 거잖아요. 말을 더욱더 빨리 하게 하는 놀이법에 대해서 여기서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돌쯤 되는 아이들은 생일 축하 초 있죠. 초 후 부는 그런 놀이, 아니면은 깃털을 후 날리는 놀이, 이렇게 밖으로 바람을 낼 수 있는 놀이들이 아이가 말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말을 늦추는 세 번째 이유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먼저 들어준다. 물 달라고 많은 하기 엄마들이, 전에 목마르지 물 마셔 뭐 이렇게. 그쵸. 이것도 첫 번째와 거의 비슷한데요. 아이가 빨리 안 해주면 짜증나고 이러니까 엄마가 알아서 맞춰주는 거죠. 밥을 먹었어. 그러면은 당연히 목마를 거라 생각하고 목마르지 마셔. 가 되는데, 아이는 어차피 내가 물 달라고 이야기를 안 해도 엄마는 물을 갖다 줄 테니까 물 주세요 라는 단어를 굳이 빨리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말하고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네, 어떻게 보면. 그쵸. 모든 언어는 아이가 필요로 인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말할 필요 없이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면 발달이 더 느려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와 똑같은 수준의 유아어로 대답을 한다. 이것도 아이의 그랬어요? 이런 건가? 발달을 늦추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러면은 쭈쭈 먹고 싶니? 이러지 말고 우유 먹고 싶니?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어른처럼 얘기해 주는 거지. 너무 어려운 단어와 표현을 쓰라는 말이 아니라 아이가 엄마 쭈쭈 이러면 아 우유 줄까? 이런 식으로 돌려서 다시 얘기하라는 거죠. 뭐 꽃가 입자가 아니라 옷 입자, 오와 가자 아니고 우리 좋은데 재밌는데 나가자. 이런. 아이가 어야 그러면 어야 이러고 가면은 아이는 그렇게만 이야기해도 충분히 대화가 되니까 거기에서 더욱더 발달할 의지를 또 상실하는 그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거는 이제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면 엄마 뭐 쭈쭈 이러면 쭈쭈 아니야 밥 주세요 해 이러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극단적으로 어야 이러면 어야 밖에 아니라고. 나가자 밖에 나가자 말해봐 밖에 나가자 밖에 나가자. 그러면 아이들은 그 상황 자체가 또 너무나 큰 스트레스가 될 수 그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정확한 단어, 정확한 뜻으로 짧은 문장을 만들어서 이야기하자.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아이와 이야기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치. 카톡 보고만 핸드폰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성인들끼리 대화를 해도 다른 사람이 나하고 이야기할 때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말을 하고 싶지 않겠죠. 아이에게 매너를 지켜야 되는. 그렇죠. 이거의 기본적인 거는 아이가 말하고 싶어하는 대화하고 싶어하는 엄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대화, 말을 하는 거는 상호작용인데 엄마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 아이도 말할 맛이 안 나는 거지. 그쵸. 의지를 말을 꺾는 나지 거네. 않는 거예요. 아이의 의지를 꺾는 거야. 분명히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이야기하는 중이라면 이제부터는 아이 컨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가 말할 맛이 납니다. 그 다음은 퍼즐이나 블록 등 혼자 하는 놀이를 자주 시킨다. 이건 정하나가 나 많이 했는데 퍼즐 진짜 많이 했는데 퍼즐을 너무 많이 해서 저한테 퍼즐을 주는데 너무 퍼즐 진짜 좋아했어. 근데 퍼즐 저는 얘기하면서 하긴 했어요. 그럼요. 이게 이 바로 조각 중요해요. 어딘 거 같아? 여기 꽃이 있지. 그럼 어딜까? 그래 맞아. 끝없이 좀 말을 하면서 해야지. 언어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 정상 범위 위에 올라간 친구들은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갖도록 최대한 유도를 해주고 또 그 시간을 지켜줘야 되는데 요거는 딱 이제 말을 딱 시기, 시기니까. 옹알이를 끝내고 대화를 해야 되는 시기에는 혼자 노는 것보다는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정하나처럼 퍼즐을 할 때에도 충분히 또 같이 놀 수 있잖아요. 와, 이 꽃은 노란색이네. 우리 밖에 아까 나가서 노란 꽃 봤는데, 노란 꽃 개나리였는데, 와, 이거 햇님이랑 똑같은 색깔이네.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알아들을 만한 단어가 들어가는 대화를 계속해서 유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쭈쭈가 왜 맨날 밤에 연락이 잘 안 되는지 알겠어.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맞아. 말을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또 말도 빨리 하고. 왜냐면 더 이상 말할 기력이 아니 연락이 안 돼 밤에. 지쳐서 자나 봐. 네. 그 다음에는 비슷한 맥락인데요. 하루 종일 비디오나 TV 시청을 좀 많이 시켜주는 경우 아이의 말이 느릴 수 있습니다. 이게 쌍방향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소통이잖아요. 소통이 아니지. 일방적인 그쵸. 거지. 이제 우리 엄마들 사이에서는 거기서도 다 역할극하고 이야기하는 거 듣고 아이들 그거 보고 따라 하던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언제까지나 진짜 일방적인 반응만 받아들이지 상호작용이 안 되니까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할 쯤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얼만큼의 시간을 차지하느냐. 그런 게 맞아요. 중요하겠지. 마지막은 엄마와 둘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다.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아이들은 보통 돌쯤이죠. 그쯤엔 정말 엄마와 둘이 있는 아이가 많을 거예요. 이게 왜 안 좋냐면 성인도 그렇잖아요. 말할 거리가 있어야지 말을 하거든요. 말할 거리나 주제가 다양해야 그래. 되는데 그쵸. 엄마랑 하루 종일 둘이 있으면 한정적이지. 한정적이죠. 배고프니 밥 먹을래 우유 먹을래 먹자, 먹을래? 씻자, 자자. 기저귀 갈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는 환경도 언제나 우리 집에 있는 TV, 뭐 침대 같은 위치, 같은 환경.
엄마도 같은 사람. 근데 엄마만 해도 이제 뭐 대화가 많지 않다면 이야기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세요. 요즘 또 밖에 나가서 와 나무네, 나무는 키가 크네, 작네, 나무는 초록색이네, 잎이 많네, 나비가 있네, 꽃이 있네, 꽃이 무슨 색이네. 정말 100m만 나가도 할 말이 많고 또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정말 많거든요. 아이의 신체 발달이나 인지 발달 그리고 청각에 문제가 있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언젠가는 또 말을 하고 말이 조금 느리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 아이는 아직까지 말을 하지 않을까 답답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엄마가 말할 맛 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진짜 쉽게 말해서 그거거든요. 아이가 필요해서 말할 수 있게 되고 또 아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반응이 좋으면 리액션이 좋아야 돼. 아이하고 함께하는 시간에는 좀 최대한 상호작용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아이와 행복하게 이제 북적거리는 그런 육아를 하다 보면 아이가 또 엄마 사랑해요 라는 말도 금방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행복한 육아 하시기 바랍니다.